네, 반갑습니다. 9월 9일, 네, 수요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다, 이런 느낌이죠? 네,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이 상당했을 걸 생각하는데요. 일단 뭐 아침 시황에서도 전달해 드렸지만, 일단 하락의 주된 요인은 기술주들의 하락.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경제 지표라든지 또는 뭐 다른 변수들 이런 것들은 뭐 좋은 것이 나쁜 쪽으로 조금 기울긴 했습니다만 심리적인 부분이 그렇게 기울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거슬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뭐 특별히 부담스러운 내용은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락에 대한 주된 요인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기술주들, 즉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부담감이었다라고만 본다라면 시장이 가질 수 있는 부담감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침착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좀 보시면 매도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부 다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소량. 네, 즉 매수도 같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확장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주가가 밀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밀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가가 크게 하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지수의 포인트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지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거나 움직임이 상승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투자자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시장 괜찮네? 이렇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시장의 방향성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이 그러한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죠. 이번 주에는 이제 내일이잖아요. 바로 내일이 만기일인데 이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을 통해서 사실은 뭐 좀 답답하다거나 또는 뭐 막연한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 가두리 형태의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끄집어내야 되는 부분들인데 많이 내려가면 이것도 부담돼요. 왜냐면 가두리라는 것은 밑바닥, 윗바닥을 딱 정해놓고서 그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빠질 것 같다면 불안하죠. 그럼 다시 위로 올려주고요. 너무 올라간다 싶으면 다시 내려주고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별게 없어요. 그냥 시장 자체가 그냥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충분히 그런 모양새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 근처대 들어왔다, 많이 밀린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다시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뭔가 반등이 좀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매수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뭐 짧게라도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올라가는데 그냥 애매하게 올라가는 거 말고요, 강한 것부터, 네, 좀 센 것부터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세게 올라가는 거. 세게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보면은 느낌이 딱 오실 텐데요. 그 저점권에서 약간 비리비리한 캔들과 아주 강해 보이는 캔들은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네,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죠? 이렇게 네, 좀 왜 그거 있잖아요. 네. 뭔지 아시죠? 네.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차트로 설명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침부터 이러지? 네. 자, 코스피 지수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살짝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마이너스 0.9%. 근데 일단 캔들 자체는 양봉 캔들이죠. 그리고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제한적이다라는 포지션을 일단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유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라면 괜찮지 않니? 뭐 더 빠지지 않을 것 같지 않니? 더 빠지더라도 지가 어디까지 빠지겠니?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종합주가 지수의 모습이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렸다가 일단 올려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포지션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락에 대한 포지션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제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올려줄 것이다, 또는 이 부분을 지지해 줄 것이다 라는 강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덥석 잡아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매수 같은 부분들은 여전히 아끼실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내려가고 있는 과정들, 이게 작은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1%씩 내려간다 하더라도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타이밍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셔야지 그게 조금 더 효과가 커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수급 동향 봐야 되겠죠? 네, 수급 동향 보시면 오늘 외국인 매도가 30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별거 없어요. 외국인 매도. 그냥 뭐, 좀
파는 것처럼 하다가 그냥 그 상태 유지되고 있고요. 또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면은 뭐 나쁘지 않은데 이런 느낌? 네, 나쁘지 않은데 이런 느낌 가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흐름으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흐름으로 유지하시고 그 흐름으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들을 여러분들이 지켜가시면 되는 거니까 외국인들의 이런 매매 동향이 뭐 오후에 들어서서 갑자기 막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몇천억씩 나온다거나 이런 일도 없겠거니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오늘 시장은 잘 버텨줄 것이다. 저점 지지 잘 유지해 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연기금 매도가 있어요. 연기금. 연기금이 매도라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 연기금 매도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방어에 대한 부분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어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인데 이 연기금 쪽에서 매매하는 종목들은 시장의 방향성과 결정된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많이 올라왔다 또는 약간 부담된다 싶은 것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과 또는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 바뀌게 되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 자기들이 정해놓은 비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중 안에서 종목들이 움직여야 된다. 즉 자기의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만약에 20억을 집행해야 돼요. 근데 20억을 집행해야 되는데 주가가 올랐어. 그러면 21억이 됐겠죠. 1억이 올라서 21억이 됐어. 그러면 그 1억 원어치만큼 주식을 팔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이야기죠.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또 팔아야 되는 거고 조금 벌면 조금 벌수록 더 많이 사줘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하는 행태들은 약간 좀 그런 부분이라서 자기 것을 좀 지키는 것 또 전체적으로 시장을 지켜주는 것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종목에 치우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의 매도가 많이 나오면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크게 방향을 좌우짓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대신에 금융투자라든지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는 시장의 방향을 결정지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은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네. 그다음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순매수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많이 살 건가 봐요. 최근에도 계속 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지금 믿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상태 유지하고 있다가 만기 지나서 변동성 끝나고 나면 올라갈 것이다. 왜? 시장이 지금 내려간 악재는 이거는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생각되는 악재가 아니라 그냥 기술주의 어떤 하락을 통해서 그런 여파가 우리나라한테까지 왔고 심리가 좀 부담스러웠을 뿐이다. 이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계속 질러주는 거죠. 어차피 공매도도 없는데 뭐 어떨 것이냐. 네, 니들이 파는 거 다 사줄게. 이런 식의 어떤 자신감 있는 뭐 센 언니, 네 그런 네 형태의 모습을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들은 일단 계속해서 니들 파는 거 내가 다 받아줄 거야.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시장은 계속적으로 지켜지는 거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기에서 만약에 플러스로만 돌아서게 된다라면 시장은 조금 네 정말 이해 안 될 만큼의 폭발적인 상황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 우상향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 그런 대목이지 않나 생각되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 매매 어떤 걸 봤는지 봐야 되겠죠. 오늘 11시 10분 정도 자료 제가 기다렸다가 지금 갖고 온 거예요. 11시 10분 정도 자료를 보게 되면 기관 쪽 움직임을 살펴볼게요. 기관들은 오늘 LG전자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LG전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 단순하게 실적 증가나 뭐 이런 쪽이 아니라 그 전기차, 네, 미래자동차, 이 현대차 쪽에 전방 부품 쪽 납품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쪽 사업 부분이 흑자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요. 이 전반적인 산업에서 뉴딜 쪽으로도 같이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LG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가도 괜찮을 만한 그런 흐름들을 많이 보였죠. 그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좀 사줄만하다 이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 좀 올라가다가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은 뭐 상승 추세 이후에 들어가는 거. 자, 여기 보세요. 8월 달에도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죠. 쭉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서는 들고남이 있는 거죠.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이 있게 된 마련인데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이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네, 이것이 상승 추세이냐? 그러면 내려간 것은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뭐 좋은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면 내려갔을 때 더 사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치를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매도는 하이닉스 쪽 나타나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뭐 지금 당장은 이제는 좀 나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매도보다는 좀 관망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좀 가져갈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매수는 아직 아니에요. 워낙 두껍기 때문에 이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한참 기다리셔야지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삼성전자 매도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그렇게 쉽게 죽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좀
뭐랄까요, 드라이브를 걸고자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이 또 삼성전자거든요. 하이닉스도 이 반도체 쪽이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조금 약해요. 왜냐면 뭔가 비전 제시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재밌는 광고는 많이 찍고 있지만 비전 제시가 별로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약간 실망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네,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현대차 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는 말씀드렸지만 약간은 지금은 조심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죠. 사기는 사야 돼요. 언젠가는 사긴 사야 됩니다. 저 밑에까지 들어오게 되면. 근데 지금은 수익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좀 챙겨주는 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드렸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 마찬가지, 네이버 같은 경우 마찬가지. 즉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에 대해서 일단은 조정이 조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업황적인 흐름이라든지 이제 추세적인 흐름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우리가 차츰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 외국인들은 신한지주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계속 파네요. 신한지주한테 뭔가 나쁜 게 있는가 봐요. 그죠?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것만 노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KB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같은 은행주 업종으로 보게 되면 업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기업이 싫은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 입장은 이 기업이 싫은 거죠. 근데 뭐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거나 그런 쪽도 아닐 텐데 외국인들한테 뭐가 미운 털이 바뀌었는지 한번 그거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 순매도가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것이 신한지주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요렇게 막 팔기 시작할 때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오늘 되게 안 좋더라. 그죠? 뭐 그런 부분도 좀 있고, NC소프트, 뭐 백신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런 얘기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런 거 있고, NC소프트도 마찬가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빠지는 경향들, LG화학도 마찬가지죠. 네. 주가가 이제 조금 들어가는 조정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 좀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MW 변동폭이 좀 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5G 관련한 부분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아직은 홀딩하셔도 괜찮은 거죠. 삼성전자 너무 좋고요. LG전자, 뭐 우선주, 네, 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갈 때는요, 강한 종목들 위주로 잡아가시면 돼요.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을 때 강한 종목들은 상승할 때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지지 이후에 나갈 때도 캔들이 센 거, 강한 거, 그죠? 네. 불끈 솟아오르는 거. 그게 센 거잖아요. 네. 이런 말을 꼭 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네. 아무튼, 네. 그런 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 놈. 네. 센 놈에 먼저 관심을 줘라. 그 말씀을 꼭 드려보고, 자, 오늘 오전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감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락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걱정도 많이 하지 마시고, 걱정된다 싶으면 일단, 전원 끄시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뭐 시장 큰일 안 납니다. 그냥 나가 돌아다니셔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이번 주 정도까지는 조금은 잊어먹고 살자. 그거 말씀 좀 드리고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투자하시고요. 마감 시황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